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을 본다. 나는 잘 살아왔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세월이 흐르면 성공보다 마음이 남는다. 외적 성취보다 내적 평화를 찾는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다. 성취가 없어도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인생의 품격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자기 비하 속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다. 존경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인생의 근본이 된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희망의 불씨가 된다.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에나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젊을 땐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만 나이 들수록 희망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소소한 기쁨에 웃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희망이 된다. 희망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선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그것이 행복이다.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책임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답하는 일이다. 책임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품격을 만든다. 노년의 인생은 책임의 시간이다. 그 책임의 흔적이 인격의 증거가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다.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품격이다. 칸트는 제자에게 처음엔 판단을, 다음엔 지혜를, 마지막엔 학문을 가르치라고 말했다. 삶 속의 스승은 멀리 있지 않다. 묵묵히 사는 이웃이 스승이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 배우는 순간 사람은 다시 선다. 배움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배움이 이어지면 삶은 다시 열린다. 칸트는 말했다. 하늘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가장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다. 기쁨도 사람에게서, 상처도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다시 일어난다. 비난보다 이해를, 지적보다 배려를 선택하는 것이 관계의 비결이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의 표현이 된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단순해진다. 마음이 편한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두 가지 경이로움, 머리 위의 별과 마음속 도덕 법칙. 세상의 별은 크고 마음의 법은 깊다. 양심은 보이지 않아도 가장 오래 남는다. 정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난다. 거짓 없이 사는 것이 도덕의 시작이다. 도덕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일에 진심을, 남에게 정직함을, 자신에게 떳떳함을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존엄이다. 자유란 스스로에게 주는 법칙이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유다. 노년의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옳다 믿는 길을 걷는 것이다.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평화를 얻는다. 세상이 변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세월은 모두에게 흐른다. 그러나 철학이 있는 노년은 품격이 다르다. 칸트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았다. 그의 습관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는 말했다. 의무를 다하는 삶이 곧 행복이다. 노년의 품격은 감사에서 온다. 남을 탓하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다. 그것이 존엄이며 평화다. 인생은 길고 때로는 외롭다. 그러나 자신을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 자신 속의 도덕 법칙을 존경하라.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를 성실히, 한 사람에게 따뜻히,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철학이다. 세상이 변해도 품격은 지켜야 한다. 그 품격이 존엄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오늘도 자신을 존경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칸트가 남긴 진리이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시험한다. 때로는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사랑해도 상처만 남는다. 그럴수록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존경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는다. 조용히 자신을 믿고 하루를 새롭게 세워나간다.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행복의 원칙은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뿌리다. 작은 희망 하나라도 품고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늘 내일을 향해 걷는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 한 걸음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칸트는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다. 인격이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책임이란 누가 보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마음이다. 젊은 날에는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책임은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책임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낸다. 그것이 인격이며 그것이 품격이다. 칸트는 또 인간과 스승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제자에게 처음에는 판단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지혜를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을 인간은 원한다. 참으로 깊은 말이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스승이 있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책임과 존엄을 지켜낸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는다. 그의 침묵조차 배움이 된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는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위로받는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기쁨이자 또한 가장 큰 시험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는 일은 존경을 배우는 일과 같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진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 타인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삶이 힘들어도 아무런 성취가 없어도 오늘의 나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존중이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된다. 우리는 외부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 법칙으로 빛나는 존재다. 그 빛은 누구나 마음속에 있다. 잠시 흐릿해질 뿐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 자신을 존경하라. 그 마음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며 행복의 첫걸음이다. 세월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빨라졌다. 젊을 때는 하루가 길었지만 이제는 계절이 휙 지나간다. 시간은 조건이 아니라 형식이다. 그 말은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일 뿐이다. 즉, 마음이 평온하면 시간도 느리다. 조급한 마음일수록 세월은 빠르다. 그렇기에 평정심이 삶의 지혜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평온히 사는 게 낫다. 평정심은 그저 멈춤이 아니다. 모든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커진다. 그러나 조용한 마음은 그 소리를 줄인다. 평화를 원한다면 자기 안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 질서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이 마음을 만든다. 노년의 시간은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많이 가졌던 것보다 많이 이해한 것이 더 값지다. 돈보다 지혜, 명예보다 평화가 더 소중해진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삶이란 무언가를 쌓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이다. 덜어낼수록 가벼워진다.
가벼워질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칸트가 말한 실천 이성의 길이다. 이성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지 그 판단이 인생이다. 행복이란 이성과 도덕이 조화를 이룰 때 온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선택하며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질이다. 진정한 행복은 조용한 일상 속에 있다. 차 한 잔의 온기, 하루의 감사 속에 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란 단어가 가끔 마음에 스친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성의 완성이다. 그 말은 삶의 끝이 아닌 존재의 깊이를 말하는 철학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신은 남는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의 삶의 방식은 오래 기억된다. 품격 있게 살면 그 품격이 유산이 된다. 자식에게, 제자에게, 세상에 남는다. 그래서 칸트는 늘 의무를 강조했다.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즉, 선하게 사는 이유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오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이 삶의 가치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주는 일이 기쁨이 된다. 도움을 주는 마음이 삶의 의미가 된다.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말하는 철학이다.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존중하며 대하는 마음이 가장 고귀한 철학이다. 삶은 길지만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은 성장한다. 완벽을 바라기보다 진심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힘이다. 희망이 있는 한 삶은 아름답다. 희망은 젊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이 든 이에게야말로 희망이 가장 필요하다. 희망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다. 삶은 결코 늦지 않았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 그 미소 하나가 철학이다. 그 미소가 인생의 품격이다. 칸트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인간이여, 내 안의 도덕 법칙을 존경하라. 그 법칙은 곧 당신 자신이다. 스스로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철학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이는 숫자이고 인생은 태도다. 나이가 들어도 태도는 늙지 않는다. 품격은 환경이 아닌 선택의 결과다. 어떤 일을 겪든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이다. 세상은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삶이란 결국 자신을 닦는 여정이다. 어제보다 나은 나로 조금씩 다듬어가는 길이다. 돌이 다듬어져 보석이 되듯 인간도 세월 속에서 빛을 얻는다. 상처는 아픔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배움이 있다. 상처를 피하려 살지 말아야 한다. 상처를 통해 사람은 성장한다. 용서란 그 상처를 품는 일이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다.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이성의 결단이다. 이 말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미움은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용서할 때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 평온이 바로 삶의 회복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다. 하지만 칸트는 말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드러난다. 세월은 진실을 가려내는 걸음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조급함보다 신뢰가 필요하다. 스스로의 삶을 믿는 용기 말이다. 믿음이란 이성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모든 게 불확실해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이 곧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인생이 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동기가 선하면 행동은 옳다. 결과보다 동기, 성과보다 진심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나 칸트는 다르게 말했다. 선은 결과가 아닌 의지에 있다. 선한 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세상이 몰라도 양심은 알고 있다. 양심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목소리다. 노년의 삶은 비움의 철학이다. 가지려는 마음보다 내려놓는 마음이 크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편해진다. 내면의 자유는 자제에서 시작된다. 욕심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곧 자유다. 자제는 억압이 아니라 성숙의 표시다. 참된 자유는 절제 속에 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보이는 게 많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감사와 평화가 보인다. 작은 꽃에도 한 잔의 차에도 삶의 기적이 담겨 있다.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름다움이란 목적 없는 기쁨이다. 아름다움은 이익이 없다. 그저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탄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감탄은 젊음의 증거다.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 배우는 마음이 삶을 새롭게 한다. 하루를 배우고 사람에게 배우고 자신에게도 배운다. 그 배움이 인생을 단단하게 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우리의 인간다움이다. 완벽함보다 도덕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의지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성찰의 기회다. 삶은 매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노년의 시간은 결산이 아니다. 또 다른 출발이다. 이제는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삶이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그 존중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내 안의 법칙을 따르라. 그것이 자유다. 즉,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으로 사는 삶이 자유다. 누구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떳떳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삶의 마지막에는 남겨진 말보다 남겨진 마음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선한 흔적으로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낸 마음은 어딘가에서 남는다. 그 마음이 다른 누군가를 살게 한다. 칸트의 철학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가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양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오늘도 자신을 존경하며 산다. 하루를 성실히 한 사람에게 따뜻히 삶을 품격 있게 산다. 삶은 멀리서 보면 길고 고요한 강 같다.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닿는다. 그 강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의 조건이다. 삶이 멈추는 순간에도 영혼은 계속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해진다. 사람의 말보다 그 마음이 남는다. 행동보다 진심이 남는다.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마음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양심이 결정한다. 사람은 남이 보는 그대로가 아니다. 양심이 아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일이다. 주름 속에는 세월의 지혜가 있고 고요한 눈빛 속에는 인생의 통찰이 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바꾸게 된다. 세상을 탓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불만이던 말이 기도로 변한다. 그것이 성숙이다. 성숙이란 타인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타인을 바꾸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 나를 바로 세우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삶이란 멈추지 않는 배움이다. 죽는 날까지 사람은 배워야 한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배우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철학이다. 배움이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이성의 확장이다. 즉, 배우는 이유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이다. 깨닫는 순간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봄의 새싹에서 희망을 배우고 가을의 낙엽에서 비움을 배운다. 바람은 말하지 않아도 방향을 알려주고 하늘은 가르치지 않아도 넓음을 보여준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일어난다. 자연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철학자다. 그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노년의 삶은 빠름보다 느림이 어울린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한다. 그 느림 속에 삶의 본질이 있다. 느린 걸음으로, 길가의 꽃을 보고 느린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듣는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행복은 감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성의 평화다. 즉, 편안한 마음이 진짜 행복이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한 끼 식사에 감사하고 따뜻한 인사에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작은 행복이 큰 위로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위로로 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다. 타인의 행복을 돕는 일은 자신의 도덕을 완성하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은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다. 노년의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덜어내고 비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욕심이 줄면 평화가 찾아온다. 비워야 들어온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칸트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롭다. 받아들일 때 마음은 편안해진다. 인생이란 결국 수용의 여정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수용 속에서 마음은 고요해진다. 우리는 종종 젊음을 그리워하지만 사실 노년은 젊음보다 깊다. 젊음은 빛나지만 노년은 따뜻하다. 젊음은 열정이고 노년은 품격이다. 시간이 지나 세상은 바뀌어도 가치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처럼 선함은 변하지 않는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진다. 노년의 사랑은 조용하다. 말보다 눈빛으로, 행동으로 전한다.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는 것이다. 누군가 곁에 있어 따뜻한 마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의 끝에서 사람은 묻는다. 내가 잘 살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정직하게 살았는가?
사랑했는가, 감사했는가. 그 세 가지면 충분하다. 의무를 다하는 삶, 그것이 도덕이며 그것이 행복이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늘에 맡긴다.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내 안의 도덕 법칙과 머리 위의 별빛을 경이롭게 바라보라. 그 말은 삶의 겸손을 가르친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마음이 작아지고 작아진 마음 속에 진리가 들어온다. 오늘도 하늘을 본다. 작은 별빛 하나가 내 마음을 비춘다. 그 빛 속에서 감사한다. 살아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 삶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이다. 모든 경험이, 모든 만남이 나를 빚어온 시간이었다. 그 모든 날이 의미 있었다. 오늘도 자신을 존경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작은 희망을 품는다. 그 마음이 곧 철학이고 그 철학이 곧 인생이다. 철학은 책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오늘을 평온히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칸트의 가르침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마음이다. 마음이 젊으면 삶도 젊어진다. 노년이 되면 세상의 잣대를 벗어던진다. 자유로워진다. 칸트의 철학에 담겨 있는 자유를 오늘 나에게도 주는 하루가 되어보자. 오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혜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